안녕하세요. 예, 오늘은 와인 탐험기, 와인 점수에 관해서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. 예, 와인 이렇게 구매나 이런 검색을 하시다 보면 그 포인트들이 있어요. 그래서 뭐 어떤 와인은 90점, 어떤 와인은 87점, 뭐 이런 식으로 점수가 이렇게 매겨져 있는 그런 경우들을 확인하시고 또 그 점수를 기준으로 이제 와인을 구매하시는 구매를 결정하시는 경우도 많은데 미국에서도 이 점수가 굉장히 뭐라 그럴까 중요하긴 합니다. 그래서 미국에서 점수를 이렇게 매겨서 평가하는 것을 보면은 뭐 가장 유명한 거는 한국에도 잘 알려져 있는 로버트 파커의 와인 평론가, 그 사람의 어떤 점수가 있겠고, 그 다음에 제임스 서클링이라는 와인 그 점수가 있어요. 그래서 와인 평론가로 알고 있는데, 그 다음에 이제 와인 엔투지애스틱이라고 하는 그 와인 전문 잡지 같은 거예요. 그래서 거기서 매겨지는 그런 점수가 있는데, 사실 점수가 굉장히 뭐라 그럴까 다른 분야에서는 잘 모르겠는데 그 와인의 가격을 결정하는 데는 꽤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러실 거예요. 그 와인 점수를 진짜 믿을 수 있느냐. 근데 뭐 어쨌든 와인에 대한 평가를 이렇게 하기 때문에 좀 중요해요. 그래서 어떤 분들은 또 와인 점수 높은 거는 낮은 거 해서 그렇게 큰 차이가 없다 이렇게 느껴지시는 분들도 있는데, 실제로 제가 경험한 바로는 뭐 90점짜리 와인하고 94점짜리 와인하고 차이가 좀 있습니다. 분명히 차이는 좀 있고요. 대신에 뭐 80점대 와인하고 90점대 와인 뭐 이렇게 따지면은 물론 90점대 와인이 좋긴 하겠지만 90점 이후로 가서는 1점이 굉장히 차이가 좀 나요. 그래서 맛이나 어떤 향, 그리고 어떤 색깔이나 질감 등 그런 품질에 관한 그런 차이도 있지만 또 가격 차이도 굉장히 많이 만들어집니다. 자,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, 그러니까 좋은 점수를 받은 와인이 좋은 와인이다 이렇게 볼 수는 있습니다만, 항상 제가 말씀드리죠. 와인의 가장 중요한 건 개인의 기호인데,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뭐 로버트 파커라는 사람이나 아니면 제임스 서클링, 그리고 뭐 와인 엔투지애스틱 같은 경우가 사실은 전부 그 외국 사람입니다. 미국 사람, 뭐 서양 사람들이고, 와인 평가하는 기관의 어떤 편찬하는 멤버들도 미국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떤 기준으로 하느냐 하고 한다고 한다면 좀 서양 사람들의 어떤 음식 문화, 그리고 서양 사람들의 그 입맛을 기준으로 삼을 수밖에 없어요. 그러다 보니까 무슨 일이 생기냐면 한식을 기준으로 한 와인 점수는 없습니다. 그러니까 와인 점수가 아무리 높다 할지라도 한식 메뉴랑 같이 먹을 때에 좋은 와인, 그러니까 맛있게 느껴지는 와인하고 한식 메뉴를 먹었을 때 그냥 별로 매치가 페어링이 잘 안 되는 와인이 분명히 생길 수가 있는데, 한식과 페어링이 안 되는 와인들의 점수가 높은 경우가 생길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.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뭐냐면 와인 점수가 높은 와인은 분명히 좋은 와인입니다. 일정한 기준치를 가지고 평가하는 어떤 스탠다드 평가 기준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좋은 와인인데, 그것이 꼭 한식이나 아니면 내 입맛과 100% 들어맞는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다라는 얘기죠. 그래서 이 점수만을 무조건 이렇게 신봉하시는 것보다는 차라리 내가 먹는 와인의 어떤 종류뿐만 아니라 내가 와인과 같이 먹고자 하는 음식의 메뉴도 같이 고려해 하시는 것이 좋다. 제 경험상으로는 사실상 그 미국에서 좋은 점수를 받은
레드 와인 같은 경우에는 좀 드라이하기 때문에요. 그러니까 당분의 그 단맛이 거의 없어요. 달다고 하더라도 뭐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에 사실 한식하고는 맞지 않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이 생깁니다. 그래서 한식이랑 만드는 경우는 주로 화이트 와인들, 저는 뭐 이탈리안 와인들을 더 선호하는 편이긴 한데, 이탈리안 와인들 중에서도 약간 단맛이 조금 있는, 완전하게 fully dry한 그런 와인이 아닌 살짝 단맛이 좀 배겨 있으면서 스파이시한 향이 강하지 않은. 그래서 일전에 말씀드렸던 적이 있는 것 같은데, 리비오 펠루가라는 이탈리안 와인이 화이트 와인으로 굉장히 유명한데, 그 와인들 중에서 또 한식하고 조금 잘 매치가 되는 그런 와인들이 좀 있어요. 그리고 다른 와인들, 미국에서 와인 이렇게 할 때 한식하고 제일 맞지 않는 건, 제가 볼 때는 소비뇽 블랑은 절대 피하셔야 될 것 같아요. 뭐 생선 요리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, 지난번 페어링 쪽에서도 페어링 말씀드릴 때로 말씀을 드렸지만, 한식 요리 중에 이제 생선이나 회 같은 경우는 소비뇽 블랑하고 전혀 매치가 되지 않습니다. 대신에 또 샤도네이 같은 좀 부드러운 쪽의 와인들이 매치가 되고, 한식이 와인하고 매치가 되게 어려운 점 중에 하나는 그런 것 같아요. 미국은 식문화가 이렇게 코스대로 하나씩 나오잖아요. 뭐 스프부터 시작해서 스프 전체, 메인 디시, 그 다음에 뭐 디저트, 그 중간에 뭐 샐러드가 들어가기도 하고 그러는데, 한국은 식문화 자체가 한꺼번에 다 나온단 말이에요. 그러니까 뭐 고기 음식이 들어가는 것처럼 이렇게 좀 헤비한 음식도 있고, 샐러드 같은 가벼운 음식도 그렇고, 모두 한꺼번에 나온단 말이죠. 그러다 보니까는 그 한꺼번에 나오는 그 한식의 메뉴들을 다 함께 같이 이렇게 어우러질 수 있는 하나의 와인을 찾기는 쉽지 않다. 그렇다고 해서 뭐 또 화이트 한 손에 화이트 한 손에 레드 이렇게 하고 나서 이제 뭐 야채 하나 샐러드 드실 때는 드시고 이제 화이트 마시고, 그 다음에 고기 요리 드실 때는 또 레드 마시고, 이런 식으로 할 수는 없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는 좀 한식 메뉴는 좀 어려운데, 아무튼 점수를 기준으로 판단하실 때 한식은 내가 드시고자 하는 주 메뉴를 먼저 생각하시고, 그리고 판단을 하셔야 된다. 꼭 점수가 높다고 해서 한식과 매치가 잘 되는 것은 아니다 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. 예,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